주에도 미국 사회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 주 역시 실적에 따른 주가 반응과 매수 기회를 열심히 노려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장기 보유하고 있는 브로드컴과 코스트코 그리고 작년 말에 활발히 트레이딩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벨 테크놀로지, 크리도 테크놀로지, 핀테크 기업 데이브 등의 실적과 향후 예상 실적, 현재 차트 분석 등을 통해 실적 발표 이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데이터 센터, AI, 5G,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서버 및 클라우드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고 최근 VM웨어 인수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중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37%, 매출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이 정도 규모를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견고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보였듯이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 회사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으며 2023년 VM웨어 인수를 통해 반도체 매출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매출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두 번 좋은 실적이 나온 회사와 달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회사가 진정한 시장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브로드컴은 정말 아름다운 장기 우상향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맞춤형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더불어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브로드컴의 주가 흐름이 메타와 굉장히 비슷하게 항상 계단식으로 횡보 후 돌파 또 횡보 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2월부터 횡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추가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50일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역시 또 다른 반도체 회사인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마벨은 데이터 센터, AI, 5G 네트워크, 자율주행차 등에 사용되는 고속 데이터 전송 및 처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특히 AI 서버의 데이터 이동을 최적화하는 칩과 스토리지 컨트롤러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AWS와의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과 비교해 마벨의 실적은 항상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 부문에서는 우하향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거나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지켜낼지 테스트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를 고려하기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마벨이 더욱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포트폴리오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매도 포인트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주가가 바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회사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입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사이버 보안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AI 기반의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인 팔컨을 통해 기업과 기관들의 해킹 및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하는 플랫폼을 판매하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루스크린 현상을 초래했고 델타항공과 같은 주요 고객사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델타항공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수백 건의 항공편 취소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최근 12월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측에서 계약서상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 악재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소된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재는 당연히 주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작년 7월과 8월 사이 엄청난 급락세를 겪었지만 다행히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이기에 이후 다시 빠르게 반등하여 최근에는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매출 증가율은 매우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왜 장기적으로 주가가 지속 상승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포인트는 기존 장기 계약 구독자들이 얼마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재계약을 유지하는지 혹은 얼마나 더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업계 내에서 매우 우위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CEO의 코멘트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어쨌든 사이버 보안 분야의 1등 기업인 만큼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나쁘지 않은 상태이며 악재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만 잘 해결된다면 다시금 강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연회비를 내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글로벌 창고형 할인마트로 대량 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층과 뛰어난 비용 절감 전략 덕분에 불황에도 강한 리테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식료품부터 전자제품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코스트코 멤버이고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가장 사랑하는 식료품 매장으로서 꾸준히 장기 우상향하는 리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과 멤버십 가입자 수 증가 및 갱신율 그리고 최근 관세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 실제 코스트코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스트코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우상향 주가를 보여왔고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당 성장주로서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이며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배당금 계좌에서 기계적으로 꾸준히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실적 예상치가 다른 고성장주만큼 엄청나게 놀라운 수준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SCHD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제 불안과 호황을 모두 견딜 수 있는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배당금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트코는 자주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하는 경우가 많으니 배당금 계좌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할 때 10번 정도 분할로 매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Credo Technology입니다. Credo Technology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빠른 신호 전송을 돕는 제품을 개발합니다. Credo Technology의 실적은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이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최소한 2030년까지 끊임없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현재 AI 주식들의 문제는 실적 자체가 아니라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상승한 탓에 스마트 머니들이 추가적인 신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redo Technology 역시 마벨과 비슷하게 실적이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에는 매출 증가율이 무려 63.58%를 기록했고 실적 자체는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높은 성장 예상치를 지속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지가 Credo Technology의 주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Credo Technology는 딥시크 쇼크 이후로 한 차례 급락을 겪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락한 기업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Credo Technology의 실적 흐름을 당분간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작년에 트레이딩한 데이브입니다. 데이브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돈을 빌려주는 핀테크 기업으로 기존 은행보다 훨씬 간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강점인 회사입니다. 신생 핀테크 회사들은 무엇보다 얼마나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미리 급전을 빌려준다는 마케팅 중심으로 성장하는 회사인 만큼 부실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핀테크 기업에서 부실 연체율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릴 때마다 미국 경제의 흐름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핀테크 기업들을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브 역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고 당시 매수했다면 현재 횡보 구간에서도 이미 1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매도를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다시 트레이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된 제 관심 종목 6개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특히 브로드컴, 코스트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각 산업의 리더 기업들인 만큼 더 세심하게 실적 발표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매수하지 못했지만 관심이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그에 따른 매수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